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충남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입니다. 또한 당에서 대변인, 사무총장, 그리고 대선에서는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지휘했었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뽑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음을 보여줘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야 다음 지방선거와 그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출신의, 물론 지역구는 서울입니다만은 충청 출신의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 일성이 내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이런 오목한 상황에서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싸우고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중원을 공략해서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번 당대표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맨 처음 충청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세종시장께서 일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을 가기 전에 오늘 급하게 세종시부터 또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시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매체와 함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게 가장 감사하긴 한데 질문이 있으시니까. 예. 군뉴스 365 송정화 기자입니다. 예. 예,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네.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 강제 구인, 강제 인치에 대해서 우리 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는 망신주기 수사, 정치 특검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우다 또는 과거와 절연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과거와 절연하는 것은 그 사람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절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계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탄핵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연이지 인간적인 모든 것까지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이 저는 절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하셨고 이제 우리의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에게도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 한 사람에게 보호되는 인권까지 저는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5개 재판이 모두 다 중지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국민의힘은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부당함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외면하는 것이 저는 절연도 아니고 극우와 절연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디트뉴스 24 권예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황명선 의원이 이제 장동혁 후보는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인 폭거를 감싸고 있다.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도 사퇴하라고 이렇게 비판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통치행위인 계엄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곧바로 내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재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됐겠습니까?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결을 했고 계엄 해제에 참여했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줄탄핵, 줄특검, 예산 폭거 등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계엄 유발의 책임이 있는 정청래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을, 내란 공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것 같으면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오셨으니까 이제 행정수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2024년 3월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제 국회 세종이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사실 민주당보다 먼저 좀 꺼내 들었어서 고무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당내 사정도 있었겠지만 5월에 조국혁신당, 6월에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을 2003년 이후에 22년 만이죠. 이제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움직임도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또다시 이제 나중에 그 양 당이 국힘에 발목 잡아서 못하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행정수도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중앙당은 좀 어떤 입장을 좀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의원님이 직접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해서 보완하는 대표 발의해서 3개 입법안이 이렇게 어떤 통합으로 같이 다뤄져서 갈 수는 없는지 그런 어떤 생각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수도, 세종행정수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별로 어느 상임위가 세종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국회 의견이 있을 때 저는 법사위가 반드시 세종으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것이 이전에 관습 헌법을 운운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여러 상임위나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저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인들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수도 완성하는 것, 대통령실을 이전하거나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것까지 저는 개헌의 필요 없이 저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하고 다만 법을 발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특별히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제가 맨 먼저 앞서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다른 부처는 우리 동네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각 중앙부처를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단초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해수부 부산 이전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약속했던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국회 완전 이전 이것과 전혀 배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민주당 위원들, 충청권 의원 출신인 민주당의 비서실장, 문진석 원내 수석대표 어떤 누구도 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애매한 입장으로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법을 발의하면 무엇합니까? 그 법과 반대로 가는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충청위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의만 있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 반대로 가는 행동을 한다면 그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법안 통과돼도 해수부 이전하고 이것저것 다 이전하면 껍데기만 남는 행정수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의원님, 어쨌든 민주당이 그 여부를 떠나서 국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앞서가는 법안이라도 제가 발의하고 당대표가 물론 더구나 가장 앞서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발의. 언제라도 발의하겠습니다. 그게 법안 발의하는 것은 저는 법안 발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민주당이 먼저 법안 발의해놨다고 해서 저는 진정성 있게 응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네, 동해일보 윤영우 기자입니다. 네. 지금 해수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 세종에 온 중앙부처들이 특별법, 지금 행복도시법에 근거해서 여가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세종으로 간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이제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해수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회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법적 근거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 차례 반대했고 충청권 의원들이 모여서 소통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일방적 해석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을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해수부 이전이든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인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면담 시간이 있어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맨 뒤에 손 드셨었는데 다른 분이 다 질문했습니까?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의 답변 마치고 시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